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0년 9회차 2020년 11월 15일 날 진행됐던 CS 개론 11번부터 20번 문제 분석 동영상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색한 게 많이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자,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구전의 기본적 개념과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구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전이라는 관점은 잘 보면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해 본 사람이 옆에 있는 또 다른 고객, 뭐 지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떤 긍정적인 경험이라든가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관점을 전파해 주는 하나의 어떤 비공식적 또는 언어적인 거에만 멈춰 있지 않는 또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전의 가장 기본적인 대명제는 구전은 소비자, 고객에 의해 창출된 것이므로 고객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관점이 나오는 대전제가 왜 나오느냐? 비공식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상업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구전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구전은 개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맞습니다. 이 설명. 2번 구전은 단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맞죠? 3번 영향력의 특성과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영향력도. 4번 특정 주제에 대한 오답니다. 이거 만든 지가 오래돼가지고 특정 주제에 대한 고객이 직접 경험한 내용 중 부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를 확산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긍정적인 것만 갖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원래 구전이라고 하게 되면요. 긍정적, 부정적인 걸 다 포함하고 있죠. 예, 그죠. 부정적인 걸 퍼뜨린다 해가지고 이게 구전이 아니잖아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냐? 긍정적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유형을 잘 보시면 이걸 안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왜 틀렸냐고. 근데 여기서 틀린 관점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걸 저희가 구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5번 고객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직간접 경험을 비공식적이라고 나옵니다. 비공식적 교환하는 활동 혹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맞는 설명이죠. 자, 11번 문제 조금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전에 대한 개념을 좀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 중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자 고객을 분류하는데 저희가 전통적 평면적 관점,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한 관점,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관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지금 세 번째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분류에서 가치 생산 고객 자 가치를 생산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프로세스적 관점으로 보면 내부, 외부, 중간 고객 중에 누구요? 네, 내부 고객이겠죠. 내부 고객. 내부 고객은 선생님들 직원이라는 관점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찾아 모두 선택한 건 무엇일까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공정과 공정. 맞나요? 맞습니다. 2번. 부서와 부서. 맞죠? 3번. 동료와 동료. 맞습니다. 기업과 최종 고객. 기업과 최종 고객은 맞아요? 이건 가치 구매 고객이죠. 그죠? 가치 구매 고객. 기업과 협력업체. 자, 이건 가치 전달 고객. 상사와 부하 직원. 상사와 부하 직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이건 내부 고객 맞죠? 자, 그렇게 따지면 가치 생산 고객, 결국 내부 고객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게 되면 가, 나, 다,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네, 바가 되겠죠. 네 가지가 실제로 보면 고객, 가치, 생산 고객이라는 관점.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내부 직원, 내부 고객. 자, 이 관점으로 구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 베이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두 가지 유형일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는 가치 생산 고객, 내부 고객. 내부 고객이라 그러면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따지시면 문제풀이가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왜 암기 베이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느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내부 고객, 그럼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관점으로만 따지게 되면 말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예, 기업과 협력업체. 야, 협력업체랑 우리랑 같이 일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 베이스와 같이 좀 병행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 중 문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문화의 특성을 지금 얘기합니다. 문화의 특성. 1번. 문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성을 갖습니다. 자, 동태성. 흔히 이제 저희가 지속성, 동태성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2번.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거나 본능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정말 이런 게 있을까요? 무슨 선민 사상도 아니고. 네, 정말 문화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태어날까요?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2번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네, 초기 학습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뭐 엘레멘터리 스쿨이라고 일컬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도 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합니다만, 자, 이런 데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성장하면서부터. 자,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3번, 4번, 5번 다 맞는 설명이죠. 네, 전부 다 해가지고 이 문화의 특성 저희가 단순히 이제 제목만 외웠는데 뭐 지속성과 통태성, 그다음 뭐 공유성, 규범성과 연대성 이런 제목들만 저희가 외웠었는데 이렇게 문제의 내용을 갖고 설명하는 문제는 언뜻 보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2번 보기가 객관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긴 합니다만 한 번 정도는 좀 참고하시고 보셔야 될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원천의 분류 중 시험 조작, 제품 검사, 제품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시험 조작, 제품 검사, 제품 사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자, 뭘까요? 경험적 원천이에요. 경험적 원천. 아마 일부 기본서에 보시게 되면 이 경험적 원천 예시 중에 지금 문제에 나온 시험 조작, 제품 검사, 제품 사용 저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기본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기본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입력이 되면서 그 워딩들을 사용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네, 시험 조작, 제품 검사, 제품 사용. 자, 이런 거 전부 다 경험에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원천. 자,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 성향 정보라고 나옵니다. 고객 성향 정보. 가장 올바른 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고객 성향 정보라고 나와요. 자, 고객 성향 정보.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고객 성향 정보 그럼 딱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성향 정보 그러면 성격. 그다음에 뭐 성격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취미, 기호식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가장 올바른 거 1번 성격 맞나요? 맞아요. 성격. 기념일은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기념일. 고객 프로필 정보죠. 소득 수준. 자, 소득 수준은 저희가 돈이죠, 돈. 그러면 구매력 정보. 친한 친구. 친구 관계 어떻게 되세요? 관계 정보. 구입 및 횟수. 구입 빈도 및 횟수. 누가 하는 거요? 누가 구입 빈도 및 횟수? 그 고객이죠. 결국 뭐예요? 계약 정보죠. 계약 정보. 이해가시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서 연결을 해보시면 충분히 연결 가능한 문제 유형이고요. 고객 성향 정보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보기가요. 성격, 취미, 기호식품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격, 취미, 기호식품.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뭐 의사결정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취미, 기호식품, 성격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계셔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일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해가시죠? 이 문제도 잘 보면 5가지 형태입니다. 기념일은 아까 제가 프로필 정보라고 말씀드렸고 소득 수준, 구매력 정보, 친한 친구 관계 정보, 구입 빈도 및 횟수, 계약 정보입니다. 이 중에 뭐가 나올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꼭 확장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뭐 저희 시험에 절대 빠지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성격 유형 지표 MBTI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내용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볼까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여기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한을 엄수하고 자, 철저히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히 계획하여 체계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체계적인이라는 키워드. 철저히 계획하고 체계적입니다. 이런 사람들 저희가 판단형이라고 부릅니다. 판단형. 이해가시죠? 그럼 보기 나온 김에 내향형은 키워드가 깊이 있는 대인관계. 그죠? 감정형이라고 보면 사람 관계에 큰 관심을 가져요. 정상을 첨삭합니다. 이해가죠? 이런 관점이에요. 감각형은요, 오감에 의존합니다. 실제 경험을 중시합니다. 왜? 오감, 감각이니까요, 감각. 인식형, 변화 가능하고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감정형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형은 아까 키워드를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구별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MBTI 문제 중에 가장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 자, 드디어 4장 CRM 내용이 나오네요. 고객 관계 관리 등장 배경 중 고객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거. 자, 고객의 변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변화. 자,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요. 좀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의 변화라는 게 있고 시장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고객의 변화는요. 개개인의 변화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이 개개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을 저희가 시장, 마켓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 놓게 된다면 고객의 변화입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협소한 쉽게 해서 개인의 변화일 거예요. 그 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1번 생활 방식의 변화. 자, 이건 뭘까요? 생활 방식의 변화는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네, 고객의 변화가 맞죠. 생활 방식의 변화니까요. 이해가시죠? 굉장히 협소한 관점이잖아요. 2번 고객의 다양성 증대. 자, 이건 뭘까요? 고객의 다양성 증대. 자, 이것도 고객의 변화예요. 3번 고객 만족의 준거 변화. 자, 준거의 변화. 내가 생각하고 뭐 행동하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준거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맞죠? 4번 고객 확보 경쟁의 증가. 고객 확보 경쟁의 증가가 이 경쟁이라는 게 고객을 확보하는 경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협소한 관점이 아니죠. 이건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마켓을 대상으로 기업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4번이 뭘까요? 얘가 시장의 변화죠. 5번 고객 기대 수준의 상승. 정보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뭔가 제품이 됐던 서비스에 대해서 바라는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협소한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선생님 충분히 구별 가능합니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변화가 6가지고요. 시장의 변화가 5가지예요. 11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점으로 고객의 변화는 협소한 관점, 시장의 변화는 결국 이 개별적인 고객들이 주르륵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마켓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광의의 관점, 광의적 관점. 자, 이렇게 나누시면 충분히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문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고객 평생가치 CLV를 올리기 위한 활동 중 기존의 상품 계열에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상품을 접목시켜 판매하는 유형. 자, 일단 문제에서 볼게요. 고객 평생가치를 올리기 위한 활동, 대표적인 거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추가 판매, 업셀링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재판매, 리텐션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실제로 보게 되면 리텐션이라고 하는 재판매는 어떤 관점이에요? 고객 이탈을 방지해야 됩니다. 라는 관점이에요. 네, 그죠? 이탈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추가 판매, 업셀링이라는 관점은 뭐예요? 업그레이드예요. B 라인에 있는 제품 구매하러 오신 분한테 설득을 해가지고요. A 라인에 있는 제품 구매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A 사러 온 사람한테 A 다시까지 구매하게 만드는 방식, 흔히 접목시킨다 라고 보면 저희가 크로스 셀링, 흔히 교차 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문제에서 저렇게 두 줄이 나왔습니다만 딱 중요한 키워드 접목입니다. 접목. 자, 저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문제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말이 잘못 나가서 워딩을 잘못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편집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날 것 방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송도 아니죠. 날 것 그냥 영상이에요. 네,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관계관리 CRM 전략 수립과 고객 분석에 있어 고객을 평가하는 방법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보기를 좀 볼까요? 고객이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얼마나 많은 종류의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자, 제가 여기까지만 읽은 이유가 있어요. 고객이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자, 고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얼마나 많은 종류의 제품을 구매했습니까?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것도 사고.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 시장 점유율입니까? 고객 점유율입니까? 한 사람이 우리 회사 제품 여러 개 구매합니다. 고객 점유율입니다. 자, 이걸 점수로 매겨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의 고객 평가 방법 중에 고객 점유율의 의미가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밖에 없다? 커버리지 점수밖에 없다.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고객이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얼마나 많은 종류의 제품을 구매했습니까? 결국 이게 고객 점유율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고객 점유율의 의미가 있는 거, 네, 커버리지 점수밖에 없다는 거죠. 매출액, 순이익, 거래 기간입니다. 이걸로 고객 평가하겠습니다. 수익성 점수. 이해가시죠? 자, 자사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줍니까? 이 사람이 구매함으로써 위험성 점수. 리센시, 최근성, 프리퀸시, 거래 빈도, 모네터리, 구매 금액 세 가지 나누는 거 RFM 분석. 이해가시겠죠? 충분히 구별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어떻게 나오더라도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ECR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ECRM. ECRM 그러면서 CRM 오프라인보다 조금 나아진 게 뭐예요? 스피드예요, 스피드. 그죠? 좀 빠르다는 관점이에요. 오프라인에서는 전화가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전화도 대기가 걸려요. 네, 통화 중 대기가 걸리죠. 자,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 CRM 온라인으로 간다는 건 이 스피드가 최대 메리트라는 거죠. 근데 스피드라는 메리트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CRM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가면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초기 투자 비용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죠? 대신에 뭐가 없어요?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운영 비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메리트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드 때문에 만족도가 올라가면 뭐가 늘어나요? 수입이 늘어나겠죠, 우리 회사로. 예,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근데 여기서 빼야 운영 비용을 빼야 우리 회사의 수익이 되잖아요. 근데 운영 비용은 아까 거의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수입이 된 게 결국 우리 회사의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게 ECRM이죠. 온라인 상태예요. 자, 그럼 한 문제씩 볼까요? 하나씩 봐요. 1번 소규모 투자로 초기 ECRM 모델의 구축이 가능하다. 맞을까요? 아니죠. 이건 대규모 투자에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2번 복수 채널 운영을 통해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인건비 절감 효과, 인건비가 안 들어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복수 채널의 운영이에요? 아니죠.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객도 온라인에, 기업도 온라인에 딱 이거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단수 채널 운영이에요. 3번 투자에 비해 신규 고객의 진입과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거의 제로죠, 제로. 4번 이메일, 음성 서비스,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수단 통합이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죠, 분명히. 그죠? 그래서 4번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면 고객 정보 관리에 오류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 자, 오류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ECRM이 아니라 CRM 설명이에요. 그죠? 이렇게 서로 간의 설명이 다릅니다. 이렇게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영상을 쭉 보셨습니다. 자, 오늘 보신 10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이 나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제 자랑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게 선생님 제가 현재 출판되어 있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제 네이버 카페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어, 나는 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 나는 책 형태가 좋아요 라고 하시면 위에 교재를 구매하시고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요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 최신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건 다 보실 수 있게끔 등업해 드릴 거예요. 전부 다. 그럼 교재 구매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대신에 나는 도서 구매 없이 그냥 네이버 카페로 올게요. 그럼 여긴 다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전부 다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정말 다양한 형태의 문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 분석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 맞는지 어떤 메리트가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건 판단하셔서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일정 부분 나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하는 것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CS 개론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